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념 강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작년에 6월에 쳤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주로 보니까 1다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오비탈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던데, 요걸 조금 업로드하면 고3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바로 접근하기 힘드니까, 어차피 1단원은 문제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고2들은 어차피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를 좀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풀이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얼른 기본 개념 강좌를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봅시다. 1번은 다 쉽죠? 20세기 초 하버와 보슈는 공기 중에 질소가 있는데, 질소면 당연히 우리 알다시피 N2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수소는 누굽니까? H2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질소가요, 반응성이 매우 작습니다. 물에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이 N2하고 H2를 반응시켜가지고 뭘 만들어주면, 자,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를 만들어주면 얘는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여서 뭔가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버하고 보시는 공기 중에 질소화수를 반응시켜서 뭐를?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만들었다. 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그 다음 2번. 나일론 이야기 나오고요. 시멘트, 플라스틱이죠. 나일론하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분자 화합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합성이 된 물질이고요. 고분자라고 하는 건 작은 분자들이 수십 개, 수억 개, 수조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굉장히 얼기설기, 분자 크기도 크고 구조도 복잡하죠. 시멘트는 뭡니까? 이거 우리 그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건물을 지어주죠. 자, 기억. 은 부드럽고 질기다. 이 질긴 게 바로 나일론의 주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리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트레이닝복, 그런 게 보통 나일론이니까 나일론이 기억. 그 다음, 석회석과 전도를 섞어서 건축이나 토목에서 접합제는 이게 바로 니은의 시멘트. 그 다음, 가공하기 쉬우면서 가볍고 튼튼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릇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죠. 그게 플라스틱이니까 디귿 하면 몇 번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1번이 이 문제 답이 되면 되죠. 됐죠? 자, 3번 한번 볼까요? 메테인, 우리 사실 메테인이 CH4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에탄올에서 이름이 올로 끝나고요. 아세트산에서 산으로 끝나는데, 에탄올에서 올로 끝난다는 거는 뭔가 OH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탄소수에 따라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OH가 보인다. 그죠? 요게 OH고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에탄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의 이 산은요,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생물에서 아미노산의 그 산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CO2 중결합에 OH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거죠. 요게 바로 아세트산의 산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바로 다가 되면 되고, 당연히 이게 누가 됩니까? 메테인이니까 다가 되면 되죠. 기억. 나는 소독용 에탄올, 소독용 알코올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되니까 에탄올 살려고 난린 거죠. 왜? 소독하려고. 니은. 다를 물에 녹인 수용의 액성, 이름이 아세트산인데 이름값 해야 되죠? 산성이다. 맞죠? 자, 여기서 말하는 탄화수소라는 건 여러분들 배웠던 탄소화합물은 굉장히 범위가 광대합니다.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녹말 등등 굉장히 많죠. 근데 탄소화합물은 탄소하고 수소가 주축이면서 산소, 질소가 포함됐다면, 탄화수소는 오직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걸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탄화수소인데 얘들들은 산소라든지 이런 서로 다른 탄소와 수소 외의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가지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누구만 한 가지입니까? CH4 한 가지인 거죠. 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네.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4번 한번 볼까요? 동위원소가 뭐죠? 동위원소가
동위원소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뭐 합니까? 동일해야 되죠. 양성자 수가 동일하니까 원자 번호가 같고요.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그냥 같은 원소입니다. 그죠? 화학적 성질은 같아. A 학생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양성자 수가 같은데 중성자 개수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학생 B가 중성자 수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그냥 같은 원소죠. 동위원소가 아니죠. 평균 원자량은 말 그대로 시험 점수 나왔을 때 평균 갖고 하는 겁니다. 보면 원자량 10짜리가 몇 퍼센트 있습니까? 20%. 그 다음에 11짜리가 몇 퍼센트 있죠? 80%. 근데 이게 지금 20과 80은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880, 이게 200이니까 1080을 100으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10.8. 정확하네. 학생 C도 맞는 말이니까 답은 뭡니까? A하고 C 해서 어딨노? 3번 여기 있죠. 여기 답인 거죠. 됐죠? 5번 한번 볼까요? 0.1몰 농도. 몰 농도 나오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몰 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몰 농도 구하는 공식은 부피 분의 분자수였다. 여기서 부피는 단위를 뭘로 쓴다? 리터로 쓴다. 그래서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 그러면 몰 농도가 0.1몰 농도란 이야기는 이런 의미죠. 용액 1리터 속에 용질 포도당이 몇 몰로가 있구나? 0.1몰이 녹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포도당 Xg을 적당량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넣어 녹인다. 그리고 가해 용액을 1리터짜리 한마디로 부피가 딱 정해져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크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에 눈금이 딱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눈금만큼 딱 용액을 채우면 1리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죠. 이거를 부피가 정해진 플라스크라고 해서 부피 플라스크. 지금 1리터짜리 용기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1리터 용액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용질 포도당을 0.1몰 녹이면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저울은 몰수를 잴 수 있는 저울은 없죠. 질량으로 가야 되죠. 어디 넣어있네? 분자량은 180이다. 분자량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자량, 그럼 무조건 뭘 생각해라? 바로 1몰의 질량을 떠올려줘라. 1몰이 180이다. 그럼 0.1몰은 몇 g입니까? 18g이다. 결론, 뭐다? 아까 포도당 몇 g을? 바로 18g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잘 봐야 돼. 여기 3분의 2 정도가 되도록 먼저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피 플라스크에 물을 100ml, 1리터 딱 채워놓고요. 거기다가 NaOH를 녹여버리면 NaOH 때문에 부피가 조금이지만 증가하죠.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넘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3분의 2 정도 채워서 완벽히 녹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부어서 1리터를 마셔줘라.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죠? 답 찾아볼까요? 자, 기억 X는 18이다. 구해놨죠? X는 얼마다? 18이다. 맞는 말이고요. 아까 부피 플라스크 기억 맞죠? 라에서 만든 수용액 500ml래.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여기 있네. 1리터, 그러니까 1000ml에 용질이 0.1몰 녹아 있는 걸 만들었죠. 근데 500ml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00ml에 0.1몰 녹아 있는 용액을 반틈 가져오는 거죠. 그럼 용액의 부피가 반틈이 되면 용질의 몰수도 반틈이 돼야 되니까 500ml엔 0.05몰이 녹아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어렵게 풀면 자, 0.1몰 농도를 500ml 가져옵니다. 그래도 몰 농도는 여전히 0.1몰 농도죠. 맞습니까? 그러면 0.1몰 농도의 부피가 500ml죠. 용질의 몰수 N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몰 농도 곱하기 부피를 리터로 고치면 0.5리터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0.05몰이다 하셔도 됩니다. 틀린 풀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풀 필요는 없고 그냥 1000ml에 0.1몰 있었으니 반틈 가져오면 용질도 반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기억 니은이니까 여기 있죠?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6번 볼까요? 자, 원자 또는 이온입니다. 그죠? 보니까 지금 핵 속에 뭔가 하나 있고요. 전자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핵 속에
양성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누굽니까? 이게 바로 양성자가 되죠.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중성자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수소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중성자가 없으니까 질량수 1이고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니까 원자 상태. 중성자 2개의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 번호 1번의 질량수는 3일 거고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니까 원자 상태. 얘는요. 자, 보면은 양성자가 2개 보이죠? 원자 번호 2번이니까 헬륨이죠? 그리고 중성자 둘에 양성자 둘이니까 질량수 4죠? 근데 주변에 눈을 씻고 봐도 전자가 안 보이죠? 전자 2개를 잃은 상태일 테니 2 플러스 이온. 기억. 이것은 중성자이다. 맞죠? 다는 헬륨 핵. 요게 우리 러더퍼드의 원자 실험에서 뭐였죠? 요게 바로 원자 핵을 발견하는 데 사용된 알파 입자였죠? 어쨌든 맞는 말. 원자 번호는 가는 몇 번이고요? 1번. 나도 몇 번이야? 1번. 오케이. 같다.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푸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7번. T도시 1기압, 온도 압력 같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 뭔가 기체를 이용한 확인해놨고 기체. 그럼 모든 게 기체고 반응식 주어졌으니 생각해야죠. 개수비는 몰수비. 근데 기체일 때는 뭐도 가능하다? 부피비도 가능하다. 개수 맞춥시다. 여기 지금 2개 있죠. O2니까 여기 얼마 적어줘야 됩니까? 2. 2개, 4개니까 얼마 적어주면 됩니까? 2. A와 B는 2로 같다. 오케이. 니은 반응한 O2의 질량은 생성된 H2의 질량보다 크다. 자, 반응한 수소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반응한 누구의 질량? O2의 질량을 더해.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생성된 얘의 질량과 같아져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얘들 둘이 더해서 얘랑 같아야 되는데 얘보다 얘가 크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얘들도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할 가치도 없죠. 지금 생성된 H2의 부피를 묻고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수소기체가 1몰을 모두 반응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1몰을 모두 반응했대. 그러면 2대 1이니까 얘는 0.5몰이 반응하면 되죠. 산소는 2대 1대 2니까 물은 몇 몰 생기면 됩니까? 1몰이 뭐 하면 됩니까? 생성이 되면 되죠. 문제에서 생성된 부피를 물었는데 T도시 1기압에서 1몰이 V리터라고 했죠? 아, 뭐가 들어가 뭐라고 했죠? 온도 압력 같을 때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 1몰이 몇 리터다? V리터다. 2V가 되려면 2몰이 생겨야 되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몇 번입니까? 1번 기억만 맞는 말이 된다. 이렇게. 8번 수소와 산소의 동위원소 카드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결론 뭘 만든다? 질량수의 합이 다른 경우 뭘 만드는데? 아, 물분자를 만드네요. 물분자. 자, 물분자라는 건 얘들아 H2O 맞죠? 그럼 결국 이 H2O는 H2와 O가 만나는 거 맞습니까? 그럼 H2부터 가봅시다. H 질량수 1자리가 2자리가 있죠? 자, 그럼 H2를 만들 때는 질량수 1자리인 수소와 2자리인 수소, 1자리인 수소와 2자리인 수소가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질량수 1인 놈들끼리 만나면 총 2. 이게 H2의 분자량이죠. 2와 1이 만나면 얼마? 3. 2와 2가 만나면 4. 1과 2가 만나면 3입니다. 한마디로 이 H2가 가질 수 있는 분자량의 종류가 2, 3, 4 이렇게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H2와 O가 만나는 거 해야 되겠죠? H2가 아까 2짜리, 3짜리, 4짜리 있다고 했고요. 산소는 뭐 있습니까? 16짜리가 있고 18짜리가 있죠? 그럼 H2와 O가 만나면 되죠. 그래서 분자량 2짜리는 H2와 산소 16이 만나면 18, 3 더하기 16은 19, 4 더하기 16은 20, 4 더하기 18은 22, 3 더하기 18, 21, 2, 18, 20.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18부터 22까지 18, 19, 20, 21, 22 몇 가지? 5가지 해서 다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6가지 아닙니까? 아니죠. 분자량 22면 같기 때문에 5가지죠. 9번 자 분자량 주어졌죠?
분자량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g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자량의 비를 알면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모르지만 분자 한 개의 질량 B는 알 수 있다. 기억납니까? 자, 볼까요? 분자량이 2고요. 얘가 얼마입니까? 16이죠. 몇 배입니까? 이게 지금 8배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X는 H2의 분자량인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에다가 몇 배 하면 되죠? 8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X는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오케이. 맞는 말. 그 다음에 자, 아보가드로 수는 뭡니까? 아보가드로 수는. 기억납니까? 탄소를 기준해서 탄소를 원자량 12로 잡았고 탄소가 진짜 12g 될 때의 개수다. 분자량이 2죠. 그 말은 H2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몇 g 된다? 2g 된다. 그러면 자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H2 한 개의 질량이거든요. 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몇 g 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2g 돼야 되고요. 이 값을 우리가 뭘로 보는 겁니까? 아보가드로 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넘겨볼까요? 넘기면 어떻게 되죠? X값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된다.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2g,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16g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보가드로 수니까 맞는 거죠. 선생님 6.0이 아닌데요. 바뀔 수 있는 값이라고 했죠. 계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Y 갈까요? 자, 그럼 보세요. H2의 분자량이 2죠. 그러면 H 원자량은 1이라는 거죠. CH4에서 H가 4개면 4죠. 4 더하기 얼마 해야지 16이 나옵니까? 탄소가 원자량 12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 더하기 X 곱하기 2 했는 게 44니까 뭐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값이죠. 16. 끝났네. H 2개니까 2. 탄소 하나니까 얼마? 12. 산소 하나니까 16. 28 더하기 30이죠. 28 더하기 2니까 얼마? Y는 3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맞는 말.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뭘로 이용해라? 어떻게 아보가드로수가 나왔고 분자량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는 겁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10번. 이런 건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있는데 분자량, 분의 분자량이면 굳이 분자량을 정확하게 구하려고 안 해도 되죠. 뭐 하면 됩니까? 분자량 B를 구하면 되니까. 왜? 이 분의 뭐라는 건 사실은 비율을 말하는 거죠. 볼까요? 같은 질량의 기체 A와 B가 같은 질량 W 서로 다른 부피의 용기에 각각 들어있는 나타낸 것이다. 그 문제 좀 잘렸죠? 두 용기 속의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같대. 온도 압력은 같고 기체래.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분자수는 뭐에 비례한다? 부피에 비례한다. 부피비가 V리터 대 4V리터니까 몇 대 몇입니까? 1대 4. 그럼 얘를 몇 몰로 잡고요? 1몰로 잡으시고요. 얘를 뭘로 잡으시면 됩니까? 4몰로 잡으시면 되죠. 분자량 나오면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죠. 1몰의 질량이죠. 그럼 합시다. 자, A의 분자량 1몰이 Wg이니까 W로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B의 분자량 4몰이 W죠. 2몰은 2분의 W, 1몰은 4분의 W. 그러면 분자량이 4분의 W. 약분되죠. 얼마입니까 이거? 4분의 1. 그러니까 답 몇 번이다? 1번. 끝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온도 압력 같을 때 부피가 분자수에 비례한다. 또 하나는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다. 자, 7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X2하고요. 누가 반응했다고 했죠? Y2가 반응했대. 그래서 X2Y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실 그 개수 맞추는 거 어렵지 않죠? Y 하나니까 2 적어주고 여기다 2 적어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반응물의 부피라는 건 얘들 둘도 뭐라는 거죠? 기체. 얘도 기체죠. 그러면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분자수 B, 몰수비도 2대 1대 2고 하나 더. 부피비도 2대 1대 2다.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체다 줘놓고 부피비를 줬죠, 지금. 사실은 뭘로 풀어라는 문제입니까? 몰수비로 풀어도 무방하다. 이 얘기죠. 봅시다.
얘는 지금 누가 반응을 다 했고 누가 남았는지 몰라. 근데 실험 2는 얘가 A 반응하고 얘가 4B를 반응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은 게 없습니다. 반응물이. 그 말은 얘도 A가 몽땅 반응하고요. 얘도 4B가 몽땅 반응했다는 거야. 그러면 반응한 X2와 Y2에 뭐의 B가 부피 B가 A 대 4B죠. 근데 부피 B는 분자수 B고 분자수 B는 개수 B니까 2대 1이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A는 몇 B가 된다? 8B가 된다. 그러니까 0.5A는 사실은 몇 B하고 똑같은 거죠? 4B. A는 몇 B하고 똑같은 겁니까? A는 8B.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춰볼까요? 2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8B 대 4B 반응하면 8B만큼 반응하고 4B만큼 몽땅 반응하겠죠. 4B, 3B 선생님이 한 개 반응을 이야기 많이 했죠. 3B가 몽땅 반응하려면 얘가 3B 반응하려면 2배, 6B가 필요하니까 안 되죠. 부족하죠. 그럼 뭐 해라? 부족한 놈 기준해라. 그럼 얘가 4B 몽땅 반응하면 얘는 절반인 2B가 반응하다. 왜 절반입니까? 2대 1이니까. 그럼 결론은 실험 1은 Y2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1B만큼 있다. 이런 문제 분석이 되는 거죠. 기억. A는 4B 아니잖아. 8B잖아. 실험 1에서 반응 후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쌤이? 3B 빼기 2B 하면 B만큼 남는다. 맞네. Y2가 남는다. 생성물의 양은 반응한 양을 보면 되죠. 8B, 4B, 4B, 2B 정확히 2배 더 반응했죠? 그럼 2배이다. 맞네. 답 뭡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이 문제 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 풀 때 요거 하나 보고 하나 이거 아닙니다. 문제 분석을 완벽히 해놓고 그거 가지고 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게 문제를 정확하게 푸시는 겁니다. 자, 12번. 누가 봐도 PX죠? 누가 봐도 뭡니까, 이거? P와 이거 누가 봐도 S라는 건 확실하죠, 그죠? 그러면은, 자, 기억 되살려서 P니까 부양자수 L 값은 1이죠. 얘는 S 오비탈이니까 부양자수 L은 0이 된다, 그죠? 그리고 주양자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NPX, NPY, NS 이렇게 할까요? 아, 여기서 확실한 거 생각해야지. N은 절대 뭐가 될 수 없겠구나. 1은 될 수 없겠구나. 왜냐? 첫 번째 껍질 N이 1인 값에는 L 값이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P가 있는 걸 봐서 절대 N은 1이 될 수 없구나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줘야 되고 역시나 그걸 문제에서 묻고 있죠. N은 1이냐 묻고 있죠. 그럼 이게 N이 얼마냐 묻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N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고 N이 1이 아니다라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니은 에너지 준위는 가와 나가 같습니까? 누누이 강조했죠.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하죠, 선생님이? PX, PY, PZ가 N값이 같으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딜 먼저 들어가든 상관없다고 했죠. 왜? 에너지가 똑같거든, 이 세 칸은. 그래서 가와 나가 같다. 맞죠? 그 다음에 추가를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가, 나하고 다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가, 나하고 다가 같으려면 수소면 되죠. 왜냐? 수소는 오로지 주양자수에 의존하니까. 근데 가, 나, 가, 다보다 더 불안정해지려면 수소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모르면 먼저 찾아보세요. 디귿. 부양자수 L은 가는 1이고요. 다는 0이니까 같다가 틀렸죠. 그러면 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13번 한번 볼까요? 자, 1리터에 0.3몰, 몰 농도는 부피 분의 몰수. 자, 부피와 용액의 몰 농도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용질의 몰수. CuSO4가 0.3몰로가 있는 상황이고요. 1리터 곱하기 0.8, 부피 곱하기 몰 농도 하면은 용질의 몰수니까 A가 0.8몰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문제에서 CuSO4의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 전부 1몰의 질량이죠. 1몰이 160g이니까 0.3몰은 160 곱하기 0.4 해서 황산구리가 48g 녹아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같은 질량의 황산구리와 A라고 했으니까 이 0.8몰도 몇 g이구나? 48g이구나 알 수가 있죠. 몰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죠? 몰수는 뭡니까? 분자량 분의 질량이죠?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니까 0.8몰이 48g이래. 그 말은
1몰의 질량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48g을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0.8몰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480을 8로 나눈 거니까 얼마? 60 뭐가 되죠? 단위는 그램 퍼 몰. 무슨 의미입니까? A가 1몰 있을 때 60g이다 이 말이죠. 기억. 가에 녹아있는 CuSO4 24가 아니고 48. 나에 녹아있는 A의 몰수는 몇 몰? 0.8몰. 오케이. 화학식량 1몰의 질량이니까 얼마? 60. 해서 답은 4번. 됐죠? 14번 한번 볼까요? 뭡니까 이거? 실린더. 앞으로 실린더, 피스톤 이런 문제 왜 나오냐면 위에서 누르는 게 대기압이거든요. 대기압이 바뀌지 않는다면 얘가 전부 다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실린더 문제를 많이 내는 겁니다. 실린더에 A가 8g 들어있었는데 10L야. 좀 첨가하니까 15L가 됐어. 온도 압력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온도 압력 같은데. 부피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왜? 분자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부피가 1.5배라는 건 분자수도 1.5배 되는 거죠. 그럼 뭐 얘를 K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갑시다. 얘를 10몰로 둡시다. 그럼 A는 8g이 10몰 됐어. 몇 그램 첨가했더니 몇 리터 됐어? 15리터가 됐어. 그럼 몇 몰이요? 15몰이죠. 근데 아까 A가 10몰 있다고 했으니까 B가 몇 몰인 겁니까? 5몰인 거죠. B 8g을 몇 몰로 두면 되는 겁니까? 바로 5몰로 두시면 되죠. 그 다음 A를 4g 첨가했대. 자 보세요. 8g이 10몰이야. 그럼 4g은 절반이니까 5몰 첨가한 거죠? 그럼 A는 총 몇 몰 있어야 됩니까? 10몰에서 5몰 첨가했으니까 15몰. 그런데 총 25몰이니까 B는 몇 몰 있어야 되죠? 10몰이 있어야 되죠? 자, 원래 B가 몇 몰 있었어요? 5몰 있었죠? 그러면 이 BX g이 추가됐다는 건 몇 몰 추가됐다는 거예요? 5몰이 추가돼야 5 더하기 5가 10몰 될 거 아닙니까? 아까 B 8g이 5몰이라면서요? 그러면 5몰을 추가했다는 건 X는 몇 그램 되는 겁니까? 8g. 그건 나는 거죠. 다 몇 번? 2번. 뭘로 푼 겁니까? 역시나 온도 압력 같을 때 부피와 분자수는 뭐하다? 비례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15번 한번 볼까요? A2, B2가 만나서 X가 되는데 보니까 여기서 2L, 10L가 반응했어. 근데 갑자기 또 부피가 나오네? 다시 문제 봐. 문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도 압력 같다는 조건이 있죠. 기체입니까? G. 내가 니한테 부피를 줄 테니 너는 그거를 몰수로 생각하고 풀어도 무방하다 이 얘기죠. 왜? 온도 압력 같을 때 부피와 분자수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비례하니까. 2L, 10L 중에 B2가 4L 남았다는 건 B2가 실제로 반응한 건 6L. 즉 얘가 2L 반응하고 얘가 6L가 반응했다 이 말인 거죠. 왜? 10L 중에 4L 남았으니까. 생성물이 4L니까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부피비가 1대 3대 2로 반응했다는 건 개수비도 1대 3대 2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 쉽게 얘기해서 2대 6대 4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 하는 거니까 A2 1몰과 B2 몇 몰이죠? 3몰이죠? 3B2가 반응해서 마지막 2X가 생기면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반응한 총 A의 원자는 2몰, 총 반응한 B 원자는 6몰이죠. 그러면 이 X 한 분자에 1몰에 A가 1몰 들어있어야 1 곱하기 2는 2가 나오죠. 이 X 안에 B가 총 3몰이 들어있어야 3 곱하기 2 하면 3 곱하기 2처럼 6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론, 이 X는 뭐라는 겁니까? A, B,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2, 1은 2, 1, 2는 2 나오잖아요. 2, 3은 6, 3, 2는 6 나오죠. 왜?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 반응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쓰면은 이렇게 반응해서 2AB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조건 좀 더 볼까요? 3g, 6g이래. 얘가 20g, 3g이래. 근데 A2가 6g 남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반응한 A2는 몇 g이라는 거죠? 14g. 그 다음 실제로 반응한 B2는 몇 g인 겁니까? 3g. 보나마나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몇 g? 17g. 여기까지 됩니까?
맞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14g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A의 분자량으로 나누고요. 3g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B2의 분자량으로 나누고요. 17g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AB3의 분자량으로 나눴을 때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3대 2가 돼야 된다. 왜냐? 반응한 양이 14g, 3g, 17g이면 이거를 뭘로 바꿨을 때? 몰수로 바꿨을 때 계수비랑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A2 대 B2 대 AB3의 뭘 구할 수 있다? 분자량의 B를 구할 수 있다. 얼마가 됩니까 이거? 이게 1 돼야 되니까 14대, 여기 3 돼야 되니까 1대, 이게 2 돼야 되니까 8.5입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분자량의 B가 되는 겁니다. 쌤, 28대 2대 17 해야 됩니까? 됩니다. B니까. 자, 답 찾아볼까요? 기억. X의 분자식은 AB3다. 우리 구해놨죠? 분자량은 X가 요거죠? 요거죠? X가 A2보다 크다? 틀렸죠? 작죠? A와 B의 원자량입니다. 볼까요? A2 분자량이 14죠? 그럼 A 원자량 얼마나 보면 됩니까? 7. B2의 분자량이 1이죠? 그럼 B의 원자량은 2분의 1, 0.5죠? 몇 대 몇입니까? 7대 2분의 1이니까 14대 1 해서 틀렸죠. 고쳐야 되죠? 14대 얼마가 된다? 1 해서 틀렸다. 이렇게. 됩니까? 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1번 기억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좋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됩니다. 어렴풋이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16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게 누굽니까? X입니까? X 하나 하고요. 추 3개의 질량이 똑같습니다. 그럼 쉽게 갑시다. 그냥 X하고 추의 질량비가 1대 3이 아니죠? 3대 1이 돼야지 추 3개와 X 1개 질량이 같을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몇 개입니까? 4개, 3개, 7개, X 7개 하고 Y가 6개 있을 때 질량이 똑같대. 그 말은 X하고 Y의 질량비가 6대 7 아니죠? 7대 6 아니죠? 6대 7이 돼야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됩니까? X가 공통이니까 6, 3이니까 이걸 바꿉시다. 이걸 6으로 바꾸고요. 비율이니까 이걸 2로 바꿔줍니다. 끝났네. 뭡니까? X하고 추하고 Y의 질량비가 6대 2대 7 되면 되죠. 그래야 6대 2, 6대 7 성립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은 몇 있습니까? X가 2개 있고 추가 1개 있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질량이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가의 질량이 얼마 되는 거 찾으면 됩니까? 이거 가지고 14 되는 거 찾으면 끝납니다. 끝냅시다. 추 2개, 2 곱하기 2는 4, 세모, Y 1개, 7. 이게 얼마입니까? 11이죠. 답 안 되죠. Y가 세모입니다. 7이죠. 몇 개 있습니까? 2개. 우리 찾는 게 나왔네. 14. 끝. 답 몇 번? 2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뭘 해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한 개의 질량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게 원자량이나 분자량의 어떤 조건과 맞물려서 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 X와 추의 한 개 질량비가 6대 2면 X와 추의 분자량의 비가 6대 2가 돼야 되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17번 한번 봅시다. 자, 40g의 용액의 10% 농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액 40% 중 40g 중에서 10%가 용질이다 이런 의미죠. 의미가. 그러니까 10%라는 건 결국 이거죠. 100분의 10 아닙니까? 뭐의? 용액의 100분의 10. 즉 이거의 10%. 몇 g입니까? 4g. 여기에 용질이 몇 g 녹아 있구나. 4g 녹아 있구나. 20g 취한데 쉽게 가자면 40g에 4g이니까 20g이면 당연히 NaOH가 몇 g 들어있다는 거죠? 20g 속에? 2g 들어있어야죠. 아까 풀었었죠, 앞에서. 또는 이것도 가능하죠. 20g을 취했다. 내가 이만큼 소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얼마를 가져온다고 해서 농도가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이 20g의 농도도 몇 %가 돼야 됩니까? 10%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g에 10%가 용질이니까 여전히 2g이라는 게 나오죠. 똑같죠? 여기도 NaOH가 몇 그램? 2g 녹아있는 상황이죠. 됐습니까? 근데 보니까 몰 농도 이야기 나오죠? 그럼 보세요. 자, 가의 이 첫 번째 나의 경우에는 부피가 50m니까 0.05L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용질 2g인데 몰 농도 구하려면 용질의 몰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NaOH 2g에 NaOH 화학식량 문제에 40이라고 주어졌으니 0.05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0.05L분의 0.05몰이니까 몇 몰 농도? 1몰 농도다. 이 값이 뭐가 됩니까? X가 되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자, 0.5몰 농도 우리 알고 있고 뭘 알고 있습니까? 용질의 몰수 똑같죠? 0.05몰 알고 있죠? 자,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부피분의 뭡니까? 용질의 몰수로 구하죠. 우리 지금 뭐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요거 구해야 되는 문제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몰 농도 얼마분의? 몰 농도 0.5분의 용질의 몰수 얼마입니까? 0.05 하면 이거 얼마죠? 10분의 1 단위는 리터가 되죠. 이건데 Y는 밀리리터니까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됩니까? 1000을 곱해서 몇 밀리리터가 된다? 바로 100밀리리터가 된다. 이 값이 Y다. 이렇게 되는 거지. 끝났죠? 자, 기억. 가에 녹아있는 NaOH 질량은 몇 g이었죠? 아까? 2g이었죠? 틀렸고. X는 우리 구해놨죠? 1인 거 맞고. Y도 우리 구해놨죠? 100ml인 거 맞고.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몇 번입니까?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 요거 내용 정리를 완벽히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왜냐면 문제는 비슷해도 보기에서 뭘 물을지 모르니까 확실히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8번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 보면 질량수 1자리의 수소를 이용했고 요거는 질량수 2자리의 수소를 이야기했죠. 먼저 우리 요거 1몰, 그러니까 한 분자에 들어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한 분자에는요, 1몰에는요, 얘가 2몰 들어있고요. 산소 원자가 몇 몰 들어있죠? 1몰 들어있는 거죠. 질량수 16자리에. 그러면 요거 1몰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요,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8이니까 10몰이 되겠죠, 양성자 수가.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얘가 중성자가 없거든요. 그럼 얘만 가지고 있으니까 8 더하기 8이 16이니까 8 곱하기 1 해서 1몰당 중성자 수는 8몰이 됩니다. 얘는요, 1몰에 들어있는 수소는 얘가 2몰이고요. 산소가 1몰인 거죠. 그러면 사실 양성자 수는 똑같습니다, 10몰로. 왜? 어차피 수소랑 산소는 똑같으니까. 근데 중성자 수는 2 곱하기 1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2이기 때문에 H1몰당 중성자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똑같이 8이니까 이거는 몇 몰이 됩니까? 10몰.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중성자 수를 좀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5리터, 2리터죠. 기체, 기체죠. 온도 압력 같죠? 생각해야지. 부피와 분자수는 뭐 한다? 비례한다. 그냥 5몰로 잡읍시다. 5몰. 5몰로 잡으시고요. 몇 몰로 잡읍시다? 2몰로 잡읍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2몰이 됐건 1몰이 됐건 어쨌든 10몰, 10몰, 1대1 같은 거죠. 용기 속 기체의 전체 중성자 수 비 1몰당 8몰인데 5몰 있으니까 5, 8에 40. 1몰에 10몰이 있는데 2몰이니까 20. 그럼 중성자 비 수는 40대 20이니까 2대1. 오케이. 맞는 말. 디귿. 용기 속 기체의 질량비. 얘들아, 질량비, 질량수는 뭐야?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더한 거 맞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죠? 1 곱하기 2는 2 더하기 16 하면 얼마야? 이건 분자량이 18로 두시면 되고요. 2 곱하기 2는 4 더하기 16이니까 이건 얼마로 두시면 됩니까? 20으로 두시면 되죠? 그러면 질량비는 18 곱하기 5 하면 얼마입니까? 90. 20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입니까? 40. 그럼 몇 대 몇이 돼야 돼? 9대 4니까 틀렸다가 이 문제 답이 되는 거지. 그럼 답은 뭡니까? 바로 기역, 니은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19번. 오비탈의 주양자수의 총합은 7이고 주양자수가 다가 제일 크대. 가장 크대. 그러면 다하고 같은 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냥 다만 독보적으로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가 2가 돼버리면은 뭐 1밖에 안 되니까 7이 안 나오죠. 안 되고 이거는. 맞죠? 7이 나와야 되니까 다의 n값이 주양자수 값이 3이면 3, 가능하네. 2 가능하죠. 가의 주양자수가 2고 나가 2고 다가 3이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3 말고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4, 2, 1 해도 가능하죠. 4 더하기 2는 6 더하기 1은 7이니까. 그 다음에 4, 3, 1도 안 되고 4, 2도 안 되니까 안 되고요. 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1 가능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경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 봅시다. 부양자수 L 값이 가하고 다가 같답니다. 그러면 n이 2고 n이 3이니까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요거 n이 1이면 무조건 뭐밖에 없습니까? 부양자수는 0밖에 없죠.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됩니까? 무조건 0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라면 가는 몇 S가 돼야 되고요. 1S가 돼야 되고 다는 몇 S? 4S가 돼야 됩니다. 이 경우라면. 요 경우라면 마찬가지입니다. n이 1이니까 1S가 돼야 되고요. 얘는 5니까 몇 S가 돼야만 5S가 돼야만 이걸 만족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껍질은 부양자수가 0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면 마지막에 n 플러스 l이 나와 다가 같대. 여기서 n 플러스 l 값이 얼마입니까? n 플러스 l 값이. n이 4죠. s 0이니까 이게 4죠. 여기서는 n 플러스 l 값은 5 더하기 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는 두 번째 껍질이니까 s가 n이 2거든요. n 플러스 l이 4 나오려면 l 값이 2 나와야 되죠. 0, 1, 2 무슨 오비탈? s, p, d, d 오비탈 돼야 된다고. 왜? 그래야 n 값이 2고 d 오비탈의 l 값이 2니까 4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두 번째 껍질에는 d 오비탈이 없습니다. 밑에 거 볼까요? 5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1은 사실 이거밖에 없죠. 이것도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절대 n 플러스 1이 5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얘들 둘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누구밖에 없죠? 얘밖에 없죠. 대충 때려잡으면 안 되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면 사실은 2S, 3S도 가능하고요. 왜? 부양자수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두 번째 껍질은 P가 있으니까 2P, 3P도 가능합니다. 둘 중에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요게 가고요. 요게 다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3S면은 얘의 N 플러스 L 값은 3 더하기 0이 될 거고요. 3이 돼야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4가 돼야 됩니다. 자 봅니다. 두 번째 껍질이니까 여기 뭐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N이 2죠? 그러면 L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2P가 되면 되죠. 이렇게. 얘 볼까요? 얘는 4가 나와야 되죠. 역시나 2라고 했으니까 2가 무조건 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N 값이 2니까 L 값도 2가 돼야 되죠. 아까 L 값이 2인 건 D 오비탈인데 두 번째 값에는 D가 없으니까 얘도 안 되죠. 그럼 끝났습니다.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가가 2S, 나가 2P, 다가 3S.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됩니다. 19번이니까 시간 좀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기억. 가의 주양자수는 N은 2다. 오케이. 다의 자기양자수. 요거 3S죠. S 오비탈은 해볼까요? S는 L 값이 0이기 때문에 ML 값은 오로지 0밖에 없죠. 그러니까 틀렸죠. 부양자수 L은 나가 얼마입니까? L 값이 P 오비탈은 L 값이 1이죠. 가는 S니까 L 값이 0이죠. 그러면 나가 가보다 크다. 맞는 말. 해서 다 몇 번입니까? 기억되시니까 3번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죠? 20번 한번 봅시다. C3HX입니까? 하고 O2가 만났네? 반응 끝나니까 남은 물질이 둘 다 하나도 안 남았어. 그 말은 얘들 둘이가 있는 만큼 몽땅 다 반응했다라는 거고요. 반응 끝나니까 높이 B가 6대 7인 걸로 봐서 얘 3몰일 때의 높이가 6이었는데 높이가 7로 바뀌었으니 반응 후에 총 몰수는 3 곱하기 뭐와 같을 것이다?
6분의 7과 같을 것이다. 왜? 부피비가 6대 7이니까 뭐도 몰수비도 6대 7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반응 후 총 몰수는 뭐 2분의 7몰일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온도 압력 같고 기체라는 거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으니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C3H6 하고요. O2가 만나가지고 CO2와 물이 생기는데 어차피 CO2의 양을 결정하는 건 C고요. H2O의 양을 결정하는 건 H죠. C3이니까 바로 이렇게 적어도 문제없죠? 그 다음 자 H2O인데 H2O 1몰당 수소가 2몰 있죠? 지금 수소가 총 X몰 돼야 되니까 물 분자는 2분의 1 X몰이 생기면 되죠. 그래야 2분의 1X 곱하기 2 하면 X가 되니까. 그러면 산소는 3이 6이고요. 2분의 1X 곱하기 1이죠. 그러면 6 더하기 2분의 1X가 돼야 되니까 3 더하기 4분의 1X몰에 O2가 반응하면 되죠. 왜?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2는 6, 4분의 1X 곱하기 2는 2분의 1X 곱하기 1 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 반응물의 총량이요. C3H6 1몰 하고요. 산소가 3 더하기 4분의 1X 반응한 거죠. 그 다음 생성물의 총량은요. 3 더하기 2분의 1X가 맞습니까? 바로 이거의 B가 높이 B, 부피 B, 몰수 B 6대 7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래 곱할까요? 18 플러스 얼마입니까? 3X입니까? 이퀄 요래 곱해야 되겠죠? 4, 7에 28 플러스 4분의 얼마입니까? 7X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5X입니까? 5X는 10이니까 X는 10 곱하기 5분의 4 얼마나 되죠? 아, 8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요 값이 8이 되는 겁니다.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C3H8 더하기 X에 8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5O2가 반응해서 X3CO2 생길 거고요. 그 다음이 더하기 2분의 1X니까 얼마? 4H2O 이렇게 식을 완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들아 반응물에서 얘와 얘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5, 즉 6개 중에 1개. 3 곱하기 6분의 1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2분의 1몰입니까? 바로 얘가 2분의 1몰. 3 곱하기 6분의 5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분의 5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합쳐서 몇 몰이다? 3몰이다. 몰수비 1대 5니까 남는 거 없이 완벽히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결국 2분의 1몰 반응하고 얘가 2분의 5몰 반응했으니까 얘는 2분의 3몰, 2분의 4몰. 그래서 얘가 몇 몰? 2분의 3몰. 얘가 2분의 4몰이니까 몇 몰? 2몰. 이래놓고 이제 답을 찾는 겁니다. X는 8이니까 틀렸잖아요. 생성된 H2 몇 몰입니까? 2몰이잖아요. 맞잖아요. 반응 전 기체의 밀도, 반응 후 기체의 밀도입니다. 자, 밀도. 뭐분의 뭡니까?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이 반응에서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죠. 그럼 밀도와 부피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부피비가 몇 대 몇입니까? 6대 7이므로 밀도비는 7대 6이 돼야 되죠. 반응 전이 7이고요. 반응 후가 6이 돼야 되니까 틀렸죠. 해서 답은 뭐면 답입니까? 니은만 답이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결국 보기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하는 거, 이 과정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